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트윈맥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 이렇게 숫자가 쭉 정해진 값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플러그인이에요. 이제 실제로 사이트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 값이 쭈르륵 올라가는 거 해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에 대한 CDN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한번 예제를 준비해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jQuery하고는 딱히 연관은 없는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자, 폴더를 새로 하나 작업 폴더를 만들게요. twinmax.html이라고 HTML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HTML 파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유해드린 이 스크립트 파일의 주소를 일단 참조 걸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주 개발했었던 코드에서 해당 부분을 추려내야만 이제 저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전 코드 쳐다보는데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코드를 이제 그냥 늘 원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jQuery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jQuery도 하나 가져올게요. 일단은 이제 카운터로 쓰고 싶은 영역의 이제 클래스, 데이터 속성으로 가죠. 데이터 롤. 롤이라는 건 제가 지금 만든 속성이에요. 트윈 카운터라고 정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div 태그를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동작하는데 쓰고 싶은 속성을 막 넣을 거예요. 데이터 엔드는
100까지 가보죠. 자, 그럼 이제 jQuery로 얘네를 제어할 때 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id도 없고 클래스도 없고. 달러 모든 태그인데 아무 태그나 붙잡고 CSS에서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 있었죠. 데이터 롤이 트윈 카운터라는 거를 갖고 있는 애에 대해서 작동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자, const tCounter라고 잡읍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이 코드 하나로 한꺼번에 제어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클래스 속성으로 제어해도 되긴 하는데 클래스를 안 준 이유는 나중에 CSS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좀 달라질까봐 일단은 데이터 속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를 전부 다 지정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화면상에 이게 3개죠. 그러면 얘를 배열로 전환해요. 그리고 for each 함수를 돌려요. 자, console.log에 v를 출력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100까지, 두 번째 건 200까지, 세 번째 건 300까지로 갑시다. 자, 그러면 3개가 이렇게 HTML 태그가 출력이 됐죠. 지금 여기 출력하고 있는 게 요 V예요. 데이터 롤이 트윈 카운터인 모든 요소를 가져와서 이거를 가져온 요소들을 배열로 변환하여 반복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V가 V는 가져온 HTML 태그 중 하나가 돼요. 자, 콘솔로 찍어서 확인했으면 가져온 항목을 jQuery 객체로 변환을 할게요. const el은 $v 멀쩡한 HTML 태그를 jQuery 객체로 바꾼 거예요. console.log에 el을 다시 찍어보면 이렇게 jQuery 객체로 바뀌어 있죠. div라고 해서 항목들이 여기 쭈르륵 있고요. jQuery 객체로 다시 바꾼 이유는 여기에 데이터 스텝, 디렉션, 스타트, 엔드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가져온 객체에 대한 속성, 데이터 속성 값들 추출. const 스텝은 el에 대한 데이터 스텝.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뽑을게요. 스텝, 디렉션, 스타트, 엔드. console.log 스텝은 $스텝 변수값 출력할 거예요. 디렉션은 디렉션, 스타트는 스타트, 엔드는 엔드.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값들이 잘 출력되는지 봅시다. 1, 업, 0, 100, 200, 300으로 다른 거 확인됐죠? 자, 지금 반복 누르면서 HTML 3개에 대해서 동시에 제어하는 거예요. 타이머 값도 하나 추가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 진행 속도 값도 있기 때문에 타이머 1.2, 2.4, 3.6 타이머 값도 const 타이머는 el.data의 타이머. 저 데이터 속성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 값을 숨겨놓는 용도라고 했었죠. 자, 타이머 값도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이 트윈맥스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쓰는 법을 소개할게요. const 트윈맥스는 new 타임라인 맥스라고 하는 명령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자, 얘한테 to 한 다음에 일단 제이슨을 걸어요. 제이슨에 스코어라는 값에 스타트, 시작값, 시작할 값. 이 스타트가 시작할 값이고 엔드가 종료할 값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머 가져온 거 있죠? 이 타이머가 진행 시간. 그 다음에 제이슨 하나 또 열어요. 이 제이슨에는 스코어, 종료 조건을 겁니다. 스코어는 엔드. 라운드 프롭스라는 값, 이거 없어도 되려나? 이거는 뭐 없어도 될 것 같고, 일단 빼볼게요. 그 다음에 on 업데이트. 값이 쪼르륵 하고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값이 변경될 때 가져온 항목을 el이라고 해서 html 태그 가져왔죠. 이 html에다가 카운터.스코어 값을 출력해라. 자, 이렇게 걸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카운터가 정의되지 않았다. 카운터. 얘를 변수로 하나 빼야 되네. const 카운터는 스타트를 걸고 카운터. 일단 값이 쪼르륵 올라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타이머 값이 카운트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수점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라운드 프롭스 스코어라고 주는 얘를 정수 단위로만 올립니다. 자, 카운터는 카운트를 시작할 조건값을 명시하는 거고요.
스타트 카운터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종료할 조건값을 명시해요. 여기서는 시작값만 명시하면 되는데 const end counter는 한 다음에 여기에는 종료할 값, 얘는 정수 단위 울림, 얘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의 처리, 현재 HTML 태그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end counter까지 걸면은 코드가 좀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만. 근데 여기 대체 안 이렇게만 한 줄로 가도 되겠다. 자, 올라가죠, 카운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카운터를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든지 요 HTML 태그를 쪼르륵 맞춰놓고 이 스크립트 코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금 플러그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응용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기본 예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2.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앤데요. 얘를 이제 HTML 태그로 좀 다듬을 거예요. div 클래스 카운터 래퍼 카운터 3개를 div 태그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div 태그로 감쌀게요. 자, 각각의 항목들에는 카운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씩 부여하겠습니다. 카운터 래퍼는 디스플 위드스 640 픽셀 주고 마진 오토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142 480 정도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볼게요. 저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 좀 귀찮으면 메타 태그 한 줄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메타 구글 컨텐츠 노 트랜슬레이트 한 줄 넣으면은 페이지 뜰 때마다 자동 번역 그거 안 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페이스 어라운드. 약간 세 개가 이렇게 쪼르륵 들어갔죠? 카운터 아이템을 일단 백그라운드 칼라 줄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위드스는 각각 120픽셀씩만 줍시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갔고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 제목을 걸게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카운터 아이템 안에 있는 H2 태그는 일단 여기도 칼라 흰색, 마진은 0. 상단에 10픽셀, 좌우 0픽셀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패딩을 상단에 15픽셀, 좌우에 0픽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카운터들한테 클래스 카운터 밸류라고 클래스를 줄게요. CSS를 좀 줄 거라서. 폰트 사이즈는 32픽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카운터 밸류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8픽셀. 자, 여기 카운터.스코어를 출력할 때 이 부분을 살짝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뒤에 퍼센트가 나오게끔. 자, 값은 이제
HTML은 90, CSS는 85, 자바스크립트는 72. 1.2초, 얘는 1.6초, 얘는 0.7초. 시간은 뭐 각자 알아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카운터 아이템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렇게 줬는데, 점 카운터 아이템에 nth 차일드 1한테는 칼라 피커가 있으면 좋겠는데 칼라 피커가 없네. 이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각각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 됐어. 자, 여기 색상감 나오네요. 파워포인트에서 색깔을 좀 찝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 색깔이고요. 색깔 좀 다시 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HTML의 색깔이고, 마지막으로 CSS의 색깔. 그냥 투박하게 네모나게만 했는데 뭐 모양 로고 같은 거 이미지를 좀 넣는다거나 하면, 지금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표시했는데 지금 뭘 처리해서 만든 거냐면은, 왜 저거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가면 자기 능력치 보여주는 것들. 예, 그런 거를 한번 가정하고 만들어 본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숫자가 더 큰 게 이쁘겠다. 네. 일부러 CSS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끔,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를 지금 다시 재구성한 거라서 한 50%는 지금 즉흥적으로 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필요하신 페이지에 충분히 삽입할 수,
응용해서 삽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거는 그냥 기본 사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응용 예제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모쪼록 좋게 활용하실 수 있는 코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33단원에 들어가는 코드니까요. 그 33단원 폴더 이름으로 배포할게요. 네. 사용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여기저기 응용할 때가 많을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거 각자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진행하던 작업도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질문하실 사항은 이제 각각 그 채팅창이나 단톡방 활용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실습 진행합시다.